네, 손에 잡히는 경제 커피 타임. 야, 이게 이제 장안의 명물이 돼 있어요. 매일 안 해주면 혼날 것 같고. 이거 고지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매일이 아니라. 이거 저희가 가끔씩 그냥 할 얘기 좀 남아 있고 저희도 시간 나고 그럴 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연 이틀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정규 편성이신 그래서 줄 왜 빼먹냐 목요일은 너희들 되게 게으르다 이런 그러고 있어. 어떡하지? 이게 변명을 하자면 변명은 아닌 변명을 하자면 변명이에요 그런 거. 아니 근데 변명이 아닌 뭔가 설명을 드리자면 매일 해드리고 싶기는 하죠. 못한 얘기 취재 열심히 해가지고 못한 얘기도 많으니까. 그래, 우리는 사실 1시간을 줘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취재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매일 못 해드리는 이유는 또 사실은 이게 다음 날에 어떤 높은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자랑하면 저희 한 7시간 취재해요. 이거 5분짜리 하려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또 11시 방송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9시부터 11시까지 그 2시간 동안 엄청나게 또 치열하게 플러스 팀은 그렇게 하시는군요. 알겠고. 이라고 이진우 기자님한테 들었습니다. 닥치고 커피 타임 매일 해. 그래도 정말 7시간 취재했는지 한번 들어보게. 박수 테니까 해라. 라는 게 청취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전월세 신고제 이제 그거를 이제 박세훈 작가가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뭐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일단 신고하라는 거잖아, 그죠? 신고하라는 거지 뭐.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시면 돼요. 하는 순간에 확정일자를 바로 받게 되니까 번거로울 거 없고. 확정일자라는 게 저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 것으로서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수단 그거죠? 그렇죠. 도장 꽝 찍어주는 거 계약서에. 그거 대신에 인터넷으로 하면 인터넷에서 그 지장 딱 찍어준다고 합니다. 뭐 세세한 질문들 있으시면 저희가 그냥 공부한 대로 풀어드릴 텐데 문제가 사실 하나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일 궁금한 거. 이게 지금 전월세 계약을 해놓고 신고를 하냐 마냐 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신고하면 되지. 그 뭐 큰 문제겠어요. 네. 안 하면 또 다음번에 과태료 한번 내고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에 지금 가장 큰 시한폭탄처럼 하나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 네. 이게 뭐죠? 계약을 한 번은 임차인 사시는 분의 한 번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세를 이제 월세든 2년 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집주인의 처분에 따라서 그렇죠. 나가세요. 나가주세요. 한번 나가고 계속 사셔도 됩니다. 할 때 내가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올려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2년을 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무조건 2년 더 살 수 있죠. 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것만 빼면. 그렇죠. 그리고 살면서 5% 이하로만 올려라 하는 것도 요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카드예요, 그죠? 네. 예전에 그 무슨 부루마블 게임 할 때 쓰는 뭐 우대권 모르죠? 우대권? 또 뭔지. 지금 원카드 할 때 쪼카 카드? 황금 열쇠 말씀하시는 아니죠. 황금 열쇠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딱 나오는. 어쨌든. 뭔가 이제 방어하는 카드 같아요. 반사 이런. 까방권 뭐 같은 거. 임대료 올려줘. 안 돼. 한 번 할 수 있고. 모든 세입자는 그런 거 한 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딱 그 집에 살면서 한 장. 그래서 2년을 살았어. 네. 그리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집주인은 10%를 올려달라고 해요. 네. 그럴 때 세입자는 까짓 거 10% 올려주고. 네. 그러면 나는 까방권 안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4년을 산 후에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어. 그때는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입자는 언젠가 한 번은 꼭 쓸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게 작년에 바뀐 법이죠. 네. 4년 더 산 후에 만약에 10% 안 올리고 그때는 3%만 올렸다. 네. 그럼 까방권 안 쓰고 그냥 그래서 그냥 합의 계약을 했다.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법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 나가라고 해. 그럴 때 나는 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 짜잔 해서 썼으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집주인이 별 무리한 요구를 안 해. 그리고 집주인도 무리한 요구 해봐야 세입자가 분명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테니까 그냥 세상은 이제 2+2년인 걸로 되니까 그래요. 2년 더 사세요. 하면서 한 3%만 올립시다. 라고 집주인은 얘기하고 세입자는 뭐 그럽시다. 라고 해서 연장된 이 계약은
과연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쓴 거냐 안 쓴 거냐? 안 쓴 거냐? 안 쓴 거다. 안 쓴 거죠. 안 쓴 거죠. 정말이에요? 네. 안 쓴 겁니다. 이거는. 안 쓴 겁니다. 문제는 네. 수많은 집 안 쓴 게 맞아요. 지금 네. 국토부에서도 집주인의 과도한 요구 내지는 불편한 요구에 대항하여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용감하게 사용했다면 그건 한번 쓴 건데 네. 집주인이 별 뭐 무리한 요구도 안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의갱신이 됐으면 네. 그럴 때는 안 쓴 걸로 본다. 그러니 4년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나 2년 더 살래요 해도 괜찮다. 네, 까방권이 하나 살아있다 하고 네. 국토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집주인들이 나는 2+2년을 세입자가 살 거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세입자도 계속 사신다고 했으니 그리고 5%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길래 시세는 20-30% 올랐더라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서 세입자한테 한 5%만 올립시다 해서 넘어간 거지. 네. 세입자가 2년 후에 또 그게 계약갱신 청구를 쓸 수 있는지는 몰랐다. 난 이번에 한번 쓴 건 줄 알았다. 아 죄송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난리가 이제 언제 나겠어요? 2년이 후에. 더 지난 후에 자 이제 세입자님 나가주세요. 4년 동안 잘 사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세입자는 짜잔 나는 가방권이지. 까임방지권 있지롱. 그런 경우에 집주인은 무슨 소리냐? 너 지난번에 2년 후에 갱신할 때 내가 그래서 5% 이하로 올린 거 아니냐라는 건데 아니요 저는 집주인이 그냥 착하셔서 5%만 올린 줄 알았는데요. 라고 서로 분쟁을 하기 시작하면 네 2년 더 살아야죠. 그리고 근데 뜨거운 분쟁이 나타난다. 그런 것도 문제죠.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 슬쩍 넘어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분쟁이 생겼다. 예를 들어 10% 올려주세요. 네. 혹은 나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네,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아니요. 그 말도 안 하고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까지 집주인이 막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그러네. 알았어요. 그럼 5%로 하고 해서 넘어갔어요. 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고 어딘가에 명시를 안 하고 협의하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그러면 또 합의갱신이라고 합의갱신이죠. 세입자가 주장할 경우엔 네. 이거는 판단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상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쓰게 하려면 쓰려면 집주인은 반드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렇죠. 세입자는 거기에 저항해서 저는 안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가야 되고 심지어 그게 그 갱신된 계약서상에 특약이나 뭐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근거가 남는 거잖아요. 네. 머리채 뜯고 싸워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야라고 아무리 말로 해놔도 2년이 지나서는 머리채 잡고 뜯었을 때 뽑힌 머리도 다시 났을 거고 증거가 없잖아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집주인이라고 하고 김현우 소장이 세입자라고 쳐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합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네. 김현우 씨시죠? 네, 주인님. 저 집주인이에요. 네. 저는 사시는데 불편이 없으세요? 네, 용건이 뭐죠? 예, 이제 저희 계약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네. 어떻게 더 계속 사시려고 하는 거죠? 네. 요즘 제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인가 뭔가 그런 게 있다는데 5% 이상 못 올린다고 하네요. 저 시세는 거의 2배로 올랐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 그러면 뭐 그래도 한 5%는 좀 올려주세요. 5%까지는 된다니까. 예, 5%는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권리라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2년 더 사세요. 그럼. 근데 2년 후에는 저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한 5%만 올리는 걸로 하고. 네, 계약서는 저기 부동산 가서 이렇게 제가 쓰고 하겠습니다. 참 똑똑하셔. 네. 딸깍. 이렇게 끊었으면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집주인은 속마음은 이럴 겁니다. 이제 세입자가 2+2년을 다 사셨으니 2년 후에는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혹은 다른 세입자를 뭐 10% 올려가지고 받아야지. 시세대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네. 그렇다고 쳐요. 따르르르릉. 네, 여보세요. 김현우 씨세요? 네. 저 집주인이에요. 살아계셨네요. 살아계셨네요. 아니. 2년 만에 우리가 통화를 하는 거니까요. 반가워서 그렇죠. 별일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우리 또 연장할 때 됐네요.
근데 저희가 그 집 지금 이제 부동산에 내놓으려고요. 네. 저희가 그냥 팔려고 하니까 네. 이번에는 나가주세요. 근데 이게요, 저기 집주인이 직접 사시는 거 아니면 저희가 연장을 한번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법에. 그거 2년 전에 그래서 연장해 드렸잖아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그때 그냥 한 거죠.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 세입자는 2년 후에 한 번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권리 드렸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5%만 올리시고 뭐 다른 말씀 없으셨잖아요. 나가달라고 해야 저희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걸 쓰지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길래 그냥 그렇게 5%로 합의한 건데 그게 안 쓰신 거라고요? 네. 젊은이가 경우가 없네. 아니요. 몇 년생이에요? 저요? 아니 거기 그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때 그거는 그냥 5%만 해주시길래 그런가 보다 10% 올린다 그러면 썼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나 지금 부동산에 나와서 이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 사신다는 분이 직접 들어와서 사신다는데. 글쎄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 쓸 테니까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 보호되는 거라서 그러면 6년을 산다고요? 예. 이번에 쓰면 6년밖에 못 살겠죠. 저는 뭐 이번에도 그냥 연장되면 다음번에 쓸까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대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본 없는 그러니까 대본도 없이 대본 없는 이렇게 만담을 하시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세입자가 2년을 살고 2년을 더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도록 해야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야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입자가 2년을 더 사시려고 할 거고 나도 2년은 더 사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나는 2년쯤 후에 이 집을 팔거나 그쵸. 혹은 2년쯤 후에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어쨌든 일단 지금 당장에 팔 생각은 없어. 뭐 어쩔 수 없어. 네. 내가 직접 들어갈 건 아니니까 못 막아. 네. 어차피 나는 이 세입자를 계속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해야지 6년은 안 사시니까. 그렇죠. 저 호주머니 안에 있는 계약갱신 청구를 뺏어와야지. 해야 되니까. 소거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2년을 계약갱신을 그냥 시켜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르르릉 여보세요. 전화 이렇게 늦게 받아. 이번엔 나야? 여보세요. 그래 박세훈 씨. 네. 박세훈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집주인이에요. 네. 나가주세요. 싫어요. 나가주세요. 왜요? 이제 저 전세금 좀 올려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저는 갱신 거부 청구권 거부권 쓸래요 전. 그렇지. 왜? 아니 그게 무슨 권리에 난 알면서도 그게 그런 게 뭐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럼 그걸 쓰신다고? 네. 그래도 나가주세요. 안 돼요. 싫어요. 쓸래요 이거. 진짜 쓰는 거예요? 네, 쓸 거예요. 나가셔야 되는데. 쓸 건데. 그럼 쓴 걸로 분명히 쓴 거지. 네, 쓴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녹음하거나 아니면 괜히 무리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녹음한 걸로 이게 증명이 돼요? 나중에? 녹음하면 증명은 될 것 같아요. 녹음하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녹음을 못하는 것들도 녹음 못하고 통화만 했다. 아이폰. 그럼 이제 그게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면 그게 이번에 경제부총리 누구시죠? 남기홍.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본인은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케이스. 분명히 통화해서 세입자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증거가 안 남았다는 그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녹음은 꼭 해놓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집주인도 이런 요령을 아는 집주인도 세입자는 지금은 안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다가 나간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거예요. 따르르르릉 김현우 씨시죠? 라고 하는데 나가주세요. 네. 예? 들어서 못 살겠네. 전 나갈 거예요. 잘 찾아 떠납니다. 이러면 어떻게? 사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5%만 올렸으면 계속 되실 분을 30%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에 나가버리면 빚내고 집 사고 만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지 안 쓴 건지를 확실하게 서로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마음이 달라요. 굉장히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야겠네요. 따르릉 한 다음에 제가요 10% 올리면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예요? 먼저 물어보고 세입자가 이거 빨리 법 바꿔야겠는데 이거. 그래서 사실은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을 테니까 갱신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건지 안 쓴 건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미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앞으로 갱신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갱신을 할 때 이게 참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안 했더라도 그러면 집주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내후년에는 나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지금 갖고 있는 그 계약갱신 청구권 카드를 네. 무리한 요구 안 하더라도 써주세요. 그래서 거기 체크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마 이럴 거라고요. 집주인이 자 이번에 그럼 계약갱신 하실 거죠? 세입자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혹은 한 달 후에 가서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6월 1일부터는 갱신한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금이 변동됐을 경우에는 나라에 신고하는 걸 바뀌었더라고요. 집주인이 그래서 해왔어요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딱 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제가 쓴 걸로 돼 있네요. 당연히 쓴 거죠. 아니요, 안 쓴 건데요. 아니 계속 사시잖아요. 네. 계속 사시면 쓴 거죠. 그냥 계약 갱신을 한 거지 제가 뭘 청구한 건 아니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합의 계약이었다고 우기는 거지. 근데 그런데 이미 계약 기간은 지나버렸으니 이건 뭐 다르게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때 가서는 뭐 어떻게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난 당연히 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는 분들은 지금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시죠. 당연히. 네. 내년을 이제 다음번 계약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라 이게 크게 틀어질 수 있겠네. 가능성 있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계약을 한 분들도 이 전월세 신고를 다 하세요라고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앞으로 하는 계약 말고 지금 이미 다 전월세 살고 계실 테니까 지금 이미 계약한 것도 다 신고하세요. 의무적으로 라고 했다면 이제 지금 다 계약갱신한 지난 가을 이후로 계약갱신한 집주인들과 세입자는 다시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꽤 많은 싸움이 나지 않을까. 다툼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6월 1일 날 이 싸움이 났어야 되는데 6월 1일 이후부터만 적용을 하기로 했으니 그렇죠. 6월 1일 이후부터 한 2년 미룬 거네요. 이 싸움을 일단은 그러면. 그래서 아마도 작년 가을 이제부터 막 갱신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대선 지나고 그 다음 가을 그러니까 이번 가을 말고 내년 대선 지나고 그 다음 가을부터는 굉장한 싸움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요. 차라리 중간에 5% 이상 계약금을 안 올리고 4년을 산 세입자는 그냥 저절로 사라진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문제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전혀. 그 당시 분위기가 세입자한테 우대하는 살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다 해주는 분위기여서 아마도 그렇게 유권 해석을 내려놨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내가 쓴 건지 안 쓴 건지를 가지고 막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세입자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잘 알면 이제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지 않고 합의갱신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네 조용히 이렇게 하고 나서 난 한 장 더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집주인이라면 계약갱신할 때 무조건 세입자한테 무리한 요구를 반드시 괜히라도 해서 세입자가 화가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도록 만들고 갱신 계약서를 쓸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걸로 글자를 쓰던 뭘 하든 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4년을 산 세입자가 다시 2년을 더 살겠다고 요구할 때 집주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없죠. 아니면 그게 애매하고 굳이 그걸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싫으신 분이면 그걸 말씀을 해야죠. 갱신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주셔라. 어쨌든 써라. 나는 내후년에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올려받을 생각이니까 그게 이제 원만한 합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법을 바꿔서 세입자가 4년은 최소한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게 우리 이 법의 취지잖아요. 그러니 중간에 5% 이상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이 갱신돼서 4년을 살았으면 그거는 세입자가 그 권리 그냥 쓴 걸로. 취지가 충족이 됐으니. 취지가 충족이 됐으니 그렇게 해줘야 논란이 없지. 그렇죠. 아니면 세입자를 더 보호하고 싶으면 차라리 6년으로 바꾸든가.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2번 쓸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꿔주면 그러면 6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리숙한 집주인 만나면 6년을 살 수 있고, 예리한 집주인 만나면 4년밖에 못 살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법에 따라서는 만들어진 거라서 뭔가 고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쪽이라더라도. 그렇죠. 이거 빨리 이 법 발의하신 국회의원들이 듣게 해야 되는데.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는 오늘. 이게 아직은 분란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지 원래는 않았습니다. 6월 1일에 벌어졌어야 됐어요. 기존 계약까지도 다 내세요 하면 이제 집주인이랑 세입자랑 서로 도장 찍는 과정에서 분란이 있겠죠. 기다 아니다 싸움이 나고 이것 좀 손 좀 들어주세요, 심판 좀 봐주세요라는 사례가 나왔었을 텐데. 근데 그러면 또 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싸움을 하게 하냐 이제 여러 가지 말들도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그러나 6월 1일부터 갱신하는 것들은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7월이 만기인데 8월이 만기인데 이제 이런 분들은 할 때마다 모호한 상황이 하게 되겠죠. 저희 문자로 질문 들어온 것부터 좀 받아봅시다. 8923번님께서 전세 1억 5천에 월세 15만 원인데 신고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죠.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전세인 거죠? 반전세인 반전세든 경우는 6천만 원 또는 월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하. 1128번님이 작년 6월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작년 6월에 한 것도 써야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계약입니다. 6월 1일부터 하는 계약. 네. 전에 했던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근데 조금 전에 그 1억 5천에 15만 원. 네. 이거 반전세 월세잖아요. 월세인데 월세 보증금이 비싸요. 6천은 넘어요. 네. 7천에 25짜리. 이건 전세도 아니고 월세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는. 보증금 6천 넘으면 보증금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6천. 시간 없는 죄송합니다. 헷갈리시 제가 반전세처럼 시간 많죠. 제가 없지 시간은 제가 없어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집주인 마음에 안 들어. 5918번님께서 6월 1일부터는 원룸 세입자들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질문이네요. 해당합니다. 6천만 원 이상 30만 원 초과. 어떤 집이든. 원룸이든 투룸이든. 네. 판잣집이든 비닐하우스든 사람이 살면 다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법 증축한 옥탑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이죠. 이거는. 이게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8288번님이 상가도 해당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안 하셔도 됩니다인데 네. 상가는 이미 집주인이 월세를 5만 원만 받아도 집주인이 받는 월세, 상가 주인이 받는 월세를 세무서에 신고해서 돈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미 다 신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새로 신고할 거는 없고 그렇죠. 과태료 물실 일은 없겠네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네? 누구 판단해? 그런 게 제일 싫어. 정확하게 해줘야지. 판단에 맡기. 그럼 내가 잘못 판단했으면 네 책임이다. 어지간하면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하셔서. 근데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그럼요. 그럼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어. 그 사례에 대해서 다 물으면 공무원도 사실은 김현우 소장님이 공무원이셨으면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기준으로 그걸 정할 거야?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왜 가끔씩 저도 가끔 막 묻다 보면 좀 친해지면 아니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아니 제가 공무원일 뿐이지 왜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에 계신 사무관님들께 괴롭혀서 죄송하다고. 이게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어제 취재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진짜 7시간 취재한다니까요. 많이 해요 진짜. 5분만 취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끔씩 이제 아침에 그래서 박세훈 작가가 나와서 하는데 뭔가 힘이 빠진 것 같거나 의욕을 상실한 것 같거나 이게 그런 목소리라면 어제 취재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저희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요.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그때 원고를 보내시잖아요. 3시에. 2시, 3시에 원고가 돌아가고 뭐 이런데 아침엔 이 방송국이 또 7시 좀 넘어서까지 나오시고 그러면 뭐 잠을 언제 자고 밥은 언제 먹고 밥은 잘 드시나요? 그런 게 이제 출연료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침 시간 25분 사이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2초 3초도 아까운 시간에 성경제 끝나는 시간이 딱 시그널 나오는 거 시간 보면은 한 2초 남기고 끝나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알뜰하게 프로 쓰는 시간 쓰는 프로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고생하시니까 김현우 소장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네. 이름이 뭐예요?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돈구멍 TV. 여러분들의 돈 새는 구멍을 막아드리는 돈구멍 TV인데 누가 지은 거야? 누가 지은 거야? 그거 그냥 장난으로 친구랑 이렇게 하다가 방송이 장난이에요? 그 유튜브는 좀 그렇죠. 돈구멍 TV 우리 뭐 이것저것 하신다니까 네. 굳이 일부러 가셔서 억지로 보실 필요는 없고. 네. 그렇죠. 그냥 김현우가 뭐 하나 이게 보고 싶으시면 가서 안 보시더라도 그냥 좋아요 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줄 알고. 돈구멍 TV도 합니다.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요즘에 런칭한. 그건 다음에 방송 잘하면 저희가 홍보할게요. 뭐 한 게 있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더 열심히 잘해야 또 한 번씩 해주는 거지. 청취자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안 궁금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 점심 먹으러 갑시다. 점심 먹고 왔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